충문 작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많은 분들이 충문 쓰기에 어려움을 겪지요. 하지만 형식만 익힌다면 그 다음엔 쉽게 쓸 수 있답니다. 충문은 제사를 받드는 자손이 조상에게 제사의 연유와 감회를 고하는 내용으로서 언제,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무엇을이라는 형식을 통해 조상님께 말씀드리면서 제사 음식을 권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평소 한문을 알지 못했던 조상이 한문으로 된 충문을 읽으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귀신 힘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떨까요? 조상은 충문의 글자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충문의 에너지로 아는 것이어서 다 알아보신다고 합니다. 텔레파시와 같은 방법으로 뜻을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기제사, 길제사에 쓰이는 부모의 충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유, 세차, 을사, 8월, 가오, 삭, 19일, 임자, 효자, 공공, 감소고, 현고, 학생부군, 현비유인, 창녕조씨, 세서천역, 현고 또는 현비, 휘일부림, 휴원감시, 호천만극, 근위, 청작서수, 공신전헌, 상향. 유, 세차, 을사, 8월, 가오, 삭, 19일, 임자효자, 공공, 감소고, 울사년, 8월 19일에 큰아들 공공은 아버님께 아뢰옵니다. 현고 학생부군, 현비유인, 창녕조씨, 세서천역, 현고 또는 현비 계절이 바뀌어 아버님 또는 어머님 제삿날이 돌아와 아버님을 생각하니 휘일부림 추원감시 호천만극 하늘같이 넓고 끝이 없는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근위 청작서수 공신전환 상향 삼가 맑은 술과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기제사 부모 충문의 구절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 세차, 을사, 8월, 가고, 삭, 19일, 임자. 유세차는 충문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로서 조상에게 세월이 흘러 다시 제사를 올리게 되었음을 알리는 표현이다. 충문에 필요한 간지에는 간지 1, 간지 2, 간지 3, 세 가지가 있는데 제사 지내는 연도의 달력이나 만세력에서 음력 날짜에 해당하는 각 간지를 찾았으면 된다. 간지 1은 제사 지내는 연도에 해당되는 간지를 쓴다. 제사 지내는 2025년의 간지가 을사이므로 간지 1에는 을사를 쓴다. 간지 2는 제삿날이 속한 달인 8월 1일 곧 8월 초하루 날에 간지를 쓰는데 초하루의 일진이라고도 한다. 2025년 음력 8월 1일의 간지는 가보이므로 간지 2에는 가보를 쓴다. 간지 뒤에 붙는 삭은 초하룻날을 의미하므로 가오삭이라고 쓴다. 간지 3은 음력으로 돌아가신 날에 해당하는 간지를 쓴다. 2025년 음력 8월 19일의 간지는 임자이므로 간지 3에는 임자를 쓴다. 충문에는 돌아가신 해인 2020년 8월 19일의 일진인 경자, 해, 신사가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해인 2025년 8월 19일의 일진인 을사, 갑오, 인자를 적는다. 따라서 매년 일진이 바뀐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 음력 8월 18일에 제사를 지내더라도 돌아가신 날의 일진 고 제사 지내는 해의 음력 8월 19일 일진을 적는다. 효자 공공 감소고 장자 곧 큰아들 공공은 삼가 알입니다. 효자는 맏아들이라는 뜻이고 효는 마지효 자로 제사를 지낼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뜻이며 직계 조상의 경우에만 쓴다. 현고 학생 부공과 현비유인 창령조씨라는 말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로서 아버님 제사에 어머님 제사에 아버님을 같이 모시는 경우에 함께 쓴다. 두 분 중 한 분만 돌아가셨거나 합설로 함께 모시지 않고 각자 모시는 경우에는 아버지 제삿날에는 현고 학생 부분만을 쓰고 어머니 제삿날에는 현비유인 창령 조씨만 쓰면 된다. 현고 학생 부공과 현비유인 창령 조씨의 뜻 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은 나타날 현이니 홀령이 그 자리에 나타나 계심의 뜻이다. 고는 죽은 아비고로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말한다. 비는 죽은 어미비로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말한다. 현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며 현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학생은 유학생의 준말로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으나 지식의 깊이나 세상을 보는 경륜만은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유인은 여자에게 학생이란 말 대신에 쓰는데 돌아가신 분을 높여 부른 말이다. 부군은 부원군의 준말로서 집안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의 뜻이다. 여자에게는 부군이라는 말 대신에 그분의 본관과 성씨를 쓴다. 여성의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가문이 성씨와 고인의 성씨가 다르기 때문이다. 세서천력은 세월이 흘러 시절이 바뀌었다는 말이고 현고와 현비라는 말은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에 아버님 제사에 어머님 것까지 차리는 경우는 현고라고 쓰며 어머님 제사에 아버님을 같이 모시는 경우는 현고를 현비로 바꿔 쓴다. 휠부림이라는 말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라는 뜻이며 수언감시는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하며 라는 뜻이고 호천만극은 하늘이 넓고 끝이 없는 것과 같이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끝이 없다는 뜻이다. 근이 청작서수라는 말은 이에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라는 뜻이다. 공신전원은 공손히 재물을 올리오니 상향은 흥향하시옵소서 라는 뜻이다. 부모의 충문을 한글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충문은 한문으로 써왔으나 한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충문을 읽지만 대부분 무슨 뜻인지도 모르므로 충문을 한글로 작성하여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충문 내용은 한문 충문을 단순히 한글로 풀었을 수도 있고 충문의 취지를 살리면서 새로운 내용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문 쓰는 것이 어렵다면 아래의 형식으로 본인의 형편에 맞게 바꾸어 쓰면 되겠지요. 한문 충문을 단순히 한글로 풀어 쓴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맏아들 공공은
돌아가신 아버님께 감히 고합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이하여 지난 옛날을 생각하니 생전에 베풀어 주신 아버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헤아릴 수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양하시옵고 내내 평안하시옵소서. 한글 충문을 기존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한글 충문 2025년 8월 19일 아들 공공은 아버님 혹은 어머님 앞에 삼가하립니다. 해가 바뀌어 아버님 혹은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을 다시 맞으니 새삼 그리운 마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손자 세모가 대학에 입학하였고 막내 마름모가 아들을 낳는 등 집안에 경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아끼시던 작은 아버님이 세상을 하직하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충문을 작성할 때 쓸 내용은 제사에 임하는 마음가짐, 조상에 대한 그리움 등과 지난번 기제사 이후의 자녀, 결혼, 입학, 졸업, 출산, 취업, 이사 등 가정의 주요 변동사항을 씁니다. 생전에 베풀어 주신 아버님 또는 어머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 맑은 술과 조촐한 음식을 갖추고 아버님 또는 어머님을 모시오니 오셔서 흠양하시고 내내 평안하시옵소서. 조부모의 기제사 충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세차 병호 6월 기축 삭 19일 정미 효손 공공 감소고 현조고 학생 부분 현조비 유인 창녕조씨 세서천역 현조고 또는 현조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근위 청작소수 공신전헌 상향 구절별 해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세차 병호 6월 기축 삭 19일 정미 효손 공공 감소고 병호년 6월 19일에 큰손자 공공은 할아버님께 아뢰옵니다. 현조고 학생 부분 현조비 유인 창녕조씨 세서천역 계절이 바뀌어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 제삿날이 돌아와 현조고 또는 현조비 휘일부림 추원감시 불승영모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을 생각하니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근위 청작소수 공신전헌 상향 삼가 맑은 술과 제수를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조부모의 기제사 충문의 구절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세차 병호 6월 울축 삭 19일 정미 충문에 필요한 간지에는 간지 1, 간지, 간지 3의 세 가지가 있다. 작성 방법은 부모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부모의 경우를 참조하면 된다. 효손 공공 감소고 효손은 효자 장자 곧 큰아들라는 말 대신에 효손 장손 큰손자라는 말을 쓴다. 현고 아버님 대신에 현조고 할아버님, 현비 어머님 대신에 현조비 할머님으로 바꾸어 쓴다. 세서천역 세월이 흘러 시절이 바뀌었다. 현조고와 현조비는 조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신 경우로서 현조고는 할아버님 제삿날에 할머님 것까지 차리는 경우에 쓰며 할머님 제삿날에
할아버지 것까지 차리는 경우는 휘일부림 앞에 현저고를 현저비로 바꿔 쓴다. 휘일부림,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추억감시 진정한 마음으로 감동하네. 불승용무,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근이 청작서수라는 말은 이에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라는 뜻이다. 공신전어는 공손히 재물 올리오니 상향은 흠향하시옵소서 라는 뜻이다. 조부모의 축문을 한글로 작성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문 축문을 한글로 단순히 풀어 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6월 19일 큰손자 공공은 돌아가신 할아버님께 감히 고합니다.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 돌아가신 날을 다시 맞아 지난 옛날을 생각하니 할아버님을 영원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사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가지 음식으로 공손히 제사를 올리오니 흠양하시옵고 내내 평안하시옵소서. 새롭게 시도하는 한글 축문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손자 공공은 할아버님 혹은 할머님 앞에 삼가하립니다. 해가 바뀌어 할아버님 혹은 할머님께서 돌아가시던 날을 다시 맞으니 새삼 그리운 마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아버님이 세무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되셨고 막내 고모는 며느리를 맞이하였으며 우리 집 둘째는 마름모 대학의 교수로 임용받는 등 집안에 영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할아버님이 아끼시던 작은 할아버님이 세상을 하직하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기재사 이후에 자녀 결혼, 입학, 졸업, 출산, 취업, 이사 등 가정의 주요 변동사항을 씁니다. 생전에 베풀어 주신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의 은혜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그 무엇으로도 헤아릴 수 없어 맑은 술과 조촐한 음식을 갖추고 할아버님 또는 할머님을 모시오니 오셔서 흠양하시고 내내 평안하시옵소서.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네이버 블로그 유재현의 웰다잉 학교에 실린 축문의 작성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문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